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스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전기기사 CBT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전기자기학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비유전율 입실론 R은 1.6인 유전체 전위 V는 마이너스 5000X를 인가했을 때 분극의 세기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극의 세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냅니까? 엡실론 제로에 엡실론 S 마이너스 1에다가 전개 1을 곱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입실론 제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수값이니까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엡실론 S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1.6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에서 사실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구하면 되는데 전위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럼 전위를 통해서 우리가 전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전개 2다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그라디언트의 V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라디언트다라고 하는 건 나블라가 되는 것이죠. 나블라의 V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우리가 나블라다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라운드 X에 관해서 미분 그리고 방향 벡터 I 더하기 라운드 Y에 관해서 미분 방향 벡터 J 라운드 Z에 관해서 미분 방향 벡터 K.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V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5000X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니 플러스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를 이제 분배 법칙으로 할 건데 어차피 얘는요 X랑만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의 미분, Z의 미분 이런 애들은 어차피 미분하면 다 제로가 되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얘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냥 50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5000이 된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 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500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주시면은요, 자, 2.66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리고 분극이니까 클롱 퍼 미터 제곱 면전화 밀도와 같은 단위가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게 돼요. 내부 원통의 반지름이 A, 외부 원통의 반지름이 B인 동측 원통 콘덴서에 내외 원통 사이에 공기를 넣었을 때 정전 용량이 C1이었다. 네 반지름을 모두 3배로 증가시키고 공기 대신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넣었을 경우 정전 용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원통, 동축 원통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공식을 암기를 하시면 끝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축이 동일하다라는 거니까 축이 동일한 원통을 두 개를 그려야 됩니다. 얘가 작은 원통이고요. 그리고 큰 원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작은 원통, 큰 원통의 축은 동일하죠. 얘가 이제 동축 원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원통의 반지름이 A다라고 주어져 있고 큰 원통의 반지름이 B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에 공기라고 하는 저런체로 가득 채웠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콘덴서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콘덴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자, 이렇게 도체와 도체 사이에 뭐가 있는 것이죠? 절연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체와 도체 사이에 자, 이렇게 절연체가 있게 되면 여기에 전하를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도 똑같은 구조죠. 자, 얘가 도체가 되는 것이고 작은 원통이 도체, 큰 원통이 도체가 되는 것이고 도체와 도체 사이에 뭐가 되어 있다? 절연체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전하가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전 용량이라는 값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 뭡니까?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뭐 유도를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달달 외우진 않아요. 우리가 동축 원통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원통인데 이 원통을 멀리서 바라보면 뭐죠? 선이 되는 겁니다. 선을 가까이서 바라보면 원통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 원통에서 공식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서 예를 들어서 A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B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B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의 전이차 공식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V는 자, 2파이 엡실론 분의 자 만약에 얘 선전의 밀도가 람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전의 밀도니까 클롱 퍼 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분의 람다가 되는 것이고 ln a분의 b
B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A가 짧은 거, B가 긴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A, 여기서부터 A 떨어졌죠. 여기서 B 떨어졌죠. 얘네들 사이 전이차는 뭐가 됩니까? 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C를 구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요 공식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콱 씹어 먹으세요 하면서 강조를 했던 Q는 CV 공식 있죠. 그럼 여기서 C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Q 나누기 V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Q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람다 L로 나타낼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선전하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뭐로 나눈 겁니까? 길이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구 밀도다 하면은 인구를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선전하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하량을 선전하니까 길이로 나눈 게 되게 됩니다. Q다라고 하는 것은 람다 L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V다라고 하는 것은 2파이 엡실론 분의 아까 람다에다가 ln A분의 B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약분을 하게 됩니다. 람다 약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길이가 무한합니다. 맞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전적 용량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L도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 L로 나눠줘서 없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2파이 엡실론의 ln A분의 B가 된다. 말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동축 원통 콘덴서 나왔다. 그러면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A가 3배가 되었다라고 했고 B가 3배가 되었으니까 사실 밑에 있는 분모이나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어차피 3, 약분되니까. 그럼 바뀌는 건 얘만 바뀌는 거죠. 엡실론이 지금 3배. 그러니까 비유전율이 3배가 되었다라는 건 3배나 더 유전체. 그러니까 유전율이가 뭡니까? 전하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3배 더 전하를 더 유혹을 하기 때문에 정전 용량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도 3배가 되겠구나. 그래서 기존 정전 용량이 3배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면전화 밀도 시그마가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서 1m만큼 떨어진 점에 전개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를 하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한 도체 표면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표면이에요. 표면. 여러분들이 표면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무한 도체 표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일부를 그린 거예요. 우리가 무한 도체니까 지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구가 무한한 도체가 되니까 지구의 일부를 그렸다. 이 표면에 전하가 큐클롱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걔를 이제 면전화 밀도로 표현을 합니다. 이 면에 전하가 있는 정도, 그것을 우리가 면전화 밀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롱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 그러니까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전기력선 수다라고 하는 건 엡실론분의 Q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면적 S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S분의 Q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죠? 면전화 밀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니까. 결론적으로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봅니다. 우리가 무한 도체예요. 도체는 내부에는 전하가 없습니다. 맞죠? 전하가 없다라는 건 전기력선도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면에 있는 면전하 친구들은 얘로 인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전기력선이 발생하는데 이 플러스 시그마로 인해 전기력선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 전기력선은 위로만 발산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밑으로는 전개가 없기 때문에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만 이렇게 발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4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면으로부터 예를 들어 Rm 떨어진 지점에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공식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자, 여기에 전개는 전부 다 이제 플러스 시그마에 의한 전기력선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플러스 시그마가 들어간다. 그리고 거리가 Rm든 100m든 1000m든 1억 km든 상관없이 거리에 관계없이 엡실론분의 시그마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무한도체 표면에서는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한도체 표면이 아니라 해당 문제처럼 그냥 무한평면이 나와있죠. 무한평면. 그러니까 표면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무한평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한평면도 그림으로만 보면은 되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플러스 시그마가 대전되어 있는 것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전기력선이 얘는 위로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얘는 전기력선이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어요.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플러스 시그마가, 자, 위에는 플러스 2 시그마, 아래는 마이너스 2 시그마로 이렇게 나뉩니다. 플러스 2 시그마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시그마가 플러스 2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로 그냥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전기력선 2개, 아래는 전기력선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시그마가 내뿜을 수 있는 전기력선이 4개라고 했을 때 무한평면 같은 경우는요. 양쪽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2개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보다는 전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 예를 들어서 R미터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플러스 2시그마에 의한 전개의 세기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다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에 뭐가 들어갑니까? 2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서 2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 무한 도체 표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고 무한평면은 2개로 나누어지는 것이니까 전개의 세기는 무한평면이 무한표면보다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무한평면 사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한평면 사이. 무한평면 사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무한평면이 있고요. 자, 여기도 무한평면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평행판 콘덴서죠. 자, 여기 플러스 시그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시그마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력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발생을 하니까 자, 이렇게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때 전개의 세기를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플러스 시그마에서 다 나오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력선이다라고 하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플러스 시그마에 의한 전기력선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얘랑 같은 상황이죠. 플러스 시그마에서 전기력선이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4개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가니까 여기에 전개의 세기도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무한평면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기력선이 2개로 나눠지겠구나.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2번 해주시면 쉽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3개 콘덴서 C1, C2, C3를 직렬 연결하여 6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C1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콘덴서가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다. 양단에 몇 볼트? 600V를 가했습니다. 자, 600V. 자, 그리고 얘네들의 크기 단위 생략하고 1, 2, 3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C1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콱15 공식, Q는 CV 공식에서 직렬 연결이니까 전류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전하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C와 V는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전 용량의 반비례, 역수의 비에 의해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그럼 역수니까 1대 2대 3이니까 3대 2대 1로 600V가 나눠지겠구나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답이 됩니다. 만약에 이 콘덴서가 2개다 하면은 1대 2죠. 그럼 2대 1로 나눠지는 게 맞아요. 근데 3개 이상이 되면은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콘덴서의 역수비로 해주셔야 돼요. 사실 두 개인 경우도 역수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2개니까 당연히 이제 그냥 2개 자리 바꿔도 이제 우연의 일치로 성립을 하니까 그렇게 푸신 거고, 실제로 이렇게 3개가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역수를 취해서 비를 구해야 됩니다. 즉 얘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분의 1에 2분의 1에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고 양변에 6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6대 3대 2의 비율이 된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3대 2대 1이 아니죠. 그래서 6대 3대 2로 전압이
분배가 된다. 근데 우리가 1번이 궁금한 거잖아요. 6이 궁금한 거니까 전체 전압 600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곱하기 해주고 6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6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미 역수를 취해준 거기 때문에 그냥 비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남의 거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본인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역수를 취해줬기 때문에 6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약 327V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감자력이 제로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이 감자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감자율. N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와 그리고 환상 솔레노이드 이 두 개는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감자율이 3분의 1이다. 환상 솔레노이드는 제로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93년생들 환영합니다. 뭐라고요? 93년생들 환영합니다. 뭐라고요? 93년생들 환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썰렁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환상 솔레노이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감자율이 제로면은 감자력도 제로거든요. 환상 솔레노이드가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 철심이 되는 것이고, 이 구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도 3분의 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으로 하나의 폐유를 만들고 여기에 전류를 넣으면 양 접속 쪽에 한쪽은 온도가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온도가 내려가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여기까지 말고도 여러분들이 답이 보이셔야 되죠. 해당 문제 이제 두 종류라고 했고요. 전류를 넣었더니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서 온도차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일단 재백 효과가 있고요. 이 재백 효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종류의 금속이 나오고, 첫 번째로 온도차를 줍니다. 자, 온도차를 줬더니 화살표가 이상하네요. 자, 온도차를 줬더니 자, 뭐가 발생했다? 기전력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압이 되는 거니까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펠티어 또는 펠티의 효과도 있죠. 이 펠티의 효과도 역시 두 종류입니다. 근데 재백이랑 반대가 되는 겁니다. 얘는 온도차가 줬더니 기전력이 발생했으면 얘는 기전력 또는 전류를 흘려줬더니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온도차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톰슨 효과라는 게 있죠. 톰슨 효과. 자, 우리가 톰슨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한 금속이에요. 우리가 두 종류면은 재백 또는 펠티어고 동일한 금속 나온다. 그럼 뒤에 내용 몰라도 되고 바로 톰슨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보시면은 뭐랑 비슷해요? 톰이랑 약간 글씨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두 종류 포인트로 가지고 가신 다음에 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재백 효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자타서 재백 온기 뭐라고요? 재백 온기 제 가방에는 온기가 느껴져요 하면서 재백 온기 뭐라고요? 재백 온기. 제가 아침이라 좀 힘이 없어요. 재백 온기. 자, 요것만 기억하셨으면 끝이 났다라는 거죠. 맞죠? 우리가 재백 온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전력을 줬을 때 온도차가 발생을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펠티어 효과가 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반지름이 A미터인 접지된 구도체와 구도체의 중심에서 거리 D미터 떨어진 곳에 점전하가 존재할 때 점전하에 의한 접지된 구도체에서의 영상전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도체의 영상전하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공식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맞죠? 자, 구도체에 접지가 되어 있고요. 그 중심으로부터 자, D미터 떨어진 지점. 자, 요 지점에 지금 점전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플러스 Q 쿨롱이 존재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영상전하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영상전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거울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볼록 거울이죠. 그래서 볼록 거울 앞에 플러스 Q 쿨롱이 서 있습니다. 그럼 거울에 비치는 이 플러스 Q 쿨롱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왼손을 들었어요?
저는 오른손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왼손이 든 것처럼 보일 겁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거울은 무조건 반대 방향의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Q클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록 거울이다라고 하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 보면은 볼록 거울 있죠. 이 볼록 거울이 설치된 이유는 뭡니까? 누가 물품을 훔치면 안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의 볼록 거울에 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본인의 모습보다 더 작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모습이 조금 더 가까이에 있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 편의점의 볼록 거울은 넓은 범위를 봐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들이 전부 다 앞으로 당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고 상의 위치는 조금 더 앞에 위치하게 되어 있다.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공식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매치는지 알기 위해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구에다가 접선을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접선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돼요.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수선의 발을 내려요. 정확하게 이 위치가 이 플러스 Q클롱에 의한 영상전화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얘 부호는 뭐라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자, 이 구의 반지름은 A,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Q클롱까지 떨어진 거를 D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나타나는 영상전환은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Q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Q가 됩니다.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보다 작아져야 되는 것이죠. 작아져야 되니까 D분의 A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막 A분의 D다, D분의 A다, 혼동될 거 없죠. 왜냐면 무조건 작아져야 되니까 큰 것분의 작은 거를 곱해주시면 영상전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플러스 Q클롱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상전화는 구 내부에서 마이너스 D분의 A의 Q클롱으로 나타나게 되겠다. 자,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요까지 이 영상전화가 나타낸 지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우리가 D분의 A가 곱해졌었죠. 그럼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D분의 A에다가 A의 제곱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D분의 A 제곱미터 거리에 마이너스 D분의 A Q클롱이 나타난다. 뭐에 의해서? 플러스 Q클롱에 의해서. 자, 1번 영상전에는 구도체 내부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번 영상전에는 점전화와 구도체 중심을 이은 직선상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가 점전화가 되는 것이고 구도체 중심을 이은 요 선분상에 존재하죠. 마이너스 D분의 A Q가. 3번 영상전화의 전화량과 점전화의 전화량은 크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록 거울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더라도 다르다라는 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네요. 3번 틀렸고요. 4번 영상전의 위치는요. 구도체 중심과 점전화의 거리와 구도체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구도체 반지름과 그리고 떨어진 거리 D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이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화율 카이는 상자 성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자 성체가 있고요. 그리고 상자 성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자 성체 또는 뭐 반자 성체가 있는 것이죠. 반자 성체 또는 역자 성체가 있다. 자, 우리가 강자 성체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하게 자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투자율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비투자율 일반 진공 공기에선 1이었으니까 1보다는 엄청 크게 됩니다. 왜냐면 이 투자율의 뜻이 뭡니까? 자속을 투과하는 정도죠. 이 강자성체는 자속을 투과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강자성체가 되는 거니까 1보다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이고, 상자성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가 평범할 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상민이겠네요. 상민. 그러니까 평범한 계급이죠. 그래서 평범한 자성체이기 때문에 투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보다는 크게 되는 것이고, 반자성체, 역자성체는 우리가 이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랑 다르게 반대 방향의 자성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반자성체, 역자성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은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화율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자화율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1을 뭐로 바꿔주면 된다? 0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화의 세기 공식 보시면은 자, 뮤제로의 뮤s 마이너스 1에
H,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화율이 되는 것인데, 자, 뮤S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로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고 1을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자화가 잘 되니까 강자성체고 자화가 잘 된다라는 건 자석이 잘 된다라는 거죠. 자화가 적당히 되니까 상자성체, 제로보다 작으니까 역자성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강자성체다라고 하는 것은 니코, 망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코 성형수술을 했는데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수술하고.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약간 외국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붕괴를 푸는 거예요. 코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코 망철다. 뭐라고요? 니코 망철다. 니코 망철. 정말 죄송하겠고요.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이 망은요. 망간 같은 경우는 이게 강자성체가 될 수도 있고 상자성체도 될 수 있으니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니코 망철로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영향은 없어요. 얘 가지고 장난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자성체 종류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역자성체다라고 하면은 요 역을요 역도라고 생각을 하고 장미란 선수 생각합니다. 장미란 선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비공식적으로는 금은동을 다 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비스무트, 금은동 여기서 동은 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당 문제에서는 뭐가 됩니까? 강자성체 2번이 답이 됩니다. 15A 무한전 직선전류로부터 50cm 떨어진 P점의 자개의 세기는 약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한전 직선 전류가 있죠. 자, 여기에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른다? 뭐 15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50cm 떨어진 지점, 미터로 나타내면 0.5m가 되겠죠. 이 점을 P점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의 자개의 세기 H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H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냅니까? 앙페르 주의 법칙에 의해서 L분의 NI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개가 지나간 길, 자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고 자개는 원의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로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원의 길이 원주죠. 원둘레는 2파이r로 구합니다. 맞죠? 2파이r 분의 ni가 되는데 이 n은 개수가 되는데 지금 도선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i다. 요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에다가 뭐를 해주면 되죠? 여기 반지름이 0.5지 않습니까? 그래서 0.5 해주시면은 2파이 0.5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노란색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분해. 지금 전류가 15A 흐른다라고 했죠. 15. 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계산기 넣어주시면은 4.78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위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전류 암페어, 감긴수 턴이 되는 것이고 L은 미터가 되는 거니까 암페어 턴 미터가 된다. 답은 3번이에요. 10mH 인덕턴스 두 개가 있다. 결합 개수를 0.1로부터 0.9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을 직렬 접속시켜 얻을 수 있는 합성 임피던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덕턴스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를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저항처럼 직렬 연결이면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L1 더하기 L2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얘네들이 감긴 방향이 동일하다. 이게 바로 이제 가동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긴 방향이 공일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속의 방향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흘렀을 때 자, L1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의 방향이 파이 1이다. 이렇게 되고 자, L2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이제 파이 2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L1 같은 경우는 상호 인덕턴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냐면 L2에서 만들어진 자속 파이 2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파이 2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파이 1과 파이 2가 어떻게 돼요?
더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L2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이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 M으로 표현을 하고 더하기 M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L2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파이 1이 영향을 주는 건데 두 개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가동 접속에서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플러스 2M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다 더해지니까. 자, 그 다음은 자 우리가 이번에는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동일하게 자, L1 더하기 L2가 되는데 이번에는 차동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동이다라고 하는 건 감긴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왔을 때 얘는 이 방향으로 만들어내지만 이 친구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L1 같은 경우는 이 친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의 자속이 영향을 받으니까 마이너스 M이 되는 것이고 L2도 마찬가지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L1 플러스 L2 그리고 마이너스 2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 합성 임피던스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가 일단 최대값, 얘가 빼졌으니까 최소값이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M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M이다라고 하는 것은 K에다가 결합계수에다가 L1, L2로 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K가 0.1에서 0.9니까 일단 무조건 지금 L1, L2는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 값이 커져야지만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이 값이 커져야지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많이 빼줘야지 최소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K는 0.9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L1, L2가 둘 다 10mL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루트에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 되죠. 100이 됩니다. 그러면은 0.9에다가 루트 100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9가 되는 거죠. 그 말은 2n 값이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가 18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L1과 L2는 10이라고 했으니까 10 더하기 20이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38이 되는 것이고 얘는 20에서 8 빼니까 2가 되는 겁니다. 뒤에 비율은 뭐가 됩니까? 19대 1이 된다. 답은 4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인덕턴스 헨리의 단위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옴퍼세크가 나와 있죠. 옴퍼세크는 여러분들이 시정수, RL 직렬의 시정수 어떻게 됩니까? R분의 L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 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이 궁금한 거니까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에다가 시정수를 곱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항은 단위가 옴이 되는 것이고 시정수는 초죠. 세크, 옴퍼세크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번에 웨버 퍼 암페어다라고 하는 건 인덕턴스의 아주 정석적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LI다라고 하는 것은 M파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L이다라고 하는 것은 I분의 M파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줬을 때 1웨버를 발생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1헨리가 되는 것이다. 자, 동일한 1암페어를 줬는데 2웨버가 발생했다. 그럼 2헨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류값은 변화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헨리랑 2헨리랑 어떤 차이입니까? 동일한 전류를 흘려줬는데 2헨리는 더 많은 자속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헨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속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덕턴스의 의미가 자속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L과 관련된 에너지 하나밖에 없죠. 2분의 1의 Li의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L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다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EWI의 제곱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W는 줄이 되는 것이고 전류의 제곱이죠. 암페어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3번도 맞고요. 4번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4번이에요. 평형파 전파가 E는 30 코사인 10의 9승T 플러스 20 ZJ로 주어져 있다면 이 전자파의 위상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T 앞에 있는 건 뭐죠? 오메가 T니까 이 값은 오메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Z 앞에 있는 20은요, 우리가 위상정수다라고 해서 베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고 계신 분들의 V다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나누기 베타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10의 9승에다가 20을 나눠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5 곱하기 10의 7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공식 외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조금만 변형을 하면은 이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 공식 중에서 자, 루트의 LC분의 1이다라는 식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위상정수다라고 해서 이 전파정수죠. 전파정수다라고 해서 자, 이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자,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건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R과 G가 제로가 되면은요, 얘랑 제로가 되면은 그냥 J 오메가 L과 J 오메가 C가 곱해진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JJ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마이너스 1 해주시고 루트 곱하기 자, J 오메가 L과 오메가 C죠. 그럼 오메가 제곱에 LC가 되는 것인데 자, 루트니까 오메가 밖으로 뻗어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J에 오메가 루트 L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 LC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타 값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위상전수기 때문에 자,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V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베타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V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오메가에다가 뭐를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오메가 루트 LC를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요. 자, 그리고 오메가에다가 뭐를 나눈 꼴이 됩니까? 베타를 나눈 꼴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공식 외우는 것도 쉽게 가져가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B2 자율이 μS1, μS2인 각기 다른 자성체를 접하여놓고 세타1을 입사각이라고 하고 세타2를 굴절각이라고 했을 때 경계면에 자아가 없는 경우 미소 폐곡면을 취하여 이곳에 출입하는 자속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입이다 라고 하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자속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 번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경계면이고요. 자, 위에는 μS1, 아래는 자, μS2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자, B1이라고 하는 자속 밀도가 입사를 하고 자, B2라고 하는 자속 밀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 출입하는 자속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 KCL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KCL이다 라고 하는 건 들어온 전류합과 나간 전류합이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회로에서는 전류라고 하고 자기회로에서는 전류에 대응되는 애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회로니까 자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속에서도 들어온 자속의 합과 나간 자속의 합이 같다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B를요, 자속 밀도잖아요. 자속 밀도는 그냥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그냥 자속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B1을요, 지금 들어온 자속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자속 밀도의 합은 나간 자속, B2를 나간 자속이라고 하겠습니다. 나간 자속의 합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들어온 자속의 합을 넘겨주시게 되면 나간 자속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더하기 마이너스 B에 들어온 자속의 합을 했더니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들어온 자속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라는 것은 그냥 나간 자속의 합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얘를 그냥 나간 자속의 합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간 자속 밀도, 나간 자속의 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제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KCL 풀 때도 나간 전류합은 제로다. 이런 식으로 식을 놓고 풀이한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나간 자속의 합을 싸그리 다 더하면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속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간 자속의 총합을 구해야 되니까 어쨌든 더해야 됩니다. 맞죠?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줄 건데 자, 이렇게 적분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를요, 아주 미소 S를 뭐라고 하죠? DS라고 하죠. 미소 S가 뭡니까? 아주 작은 S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 인테그랄 더하겠다. 얘의 결과가 뭡니까? 작은 S들을 다 더했으니까 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썸에서
이 썸이 합한다라는 거죠. S를 길게 늘어뜨린 게 얘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B를 넣어주면은 B의 DS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나간 자속이라고 했을 때 얘를 나간 자속의 합을 다 더하면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KCL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전류가 연속이어야지만이 KCL이 적용이 됩니다.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발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자속이 연속이 되어야지만이 요게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속 밀도에서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 중에 뭐가 연속이었습니까? 수직 성분이 연속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이제 법선을 그렸을 때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수직 성분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성분입니까? 자, 우리가 요 성분, 요 성분. 그럼 이 성분은 B1에다가 코사인 세타1을 한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성분이 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 성분만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해당 문제에는 뭐 코사인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N이라고 하는 이제 단위 벡터,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평면의 방향 벡터다라고 부르는 친구가 되는 것인데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이제 평면의 방향 벡터다라고 해서 단위 벡터거든요. 크기가 1인 벡터가 됩니다.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를요. 내적을 합니다. 내적을 하면 우리가 코사인, 내적은 코사인이었잖아요. 코사인이 생긴다고요. 그럼 느낌상 이제 수직이라는 걸 뭔가 우리가 수직 성분을 얘랑 외적하면은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랑 방향 벡터 N이랑 내적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내적은 어떻게 됩니까? B의 크기는 B고 N 벡터의 크기, 단위 벡터라고 했죠. 1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B와 N이 이루는 각도죠. B와 N이 이루는 각도 세타 1이죠. 세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 코사인 세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다가 뭐를 내주면 되겠습니까? B와 N 벡터를 어떻게 한다? 내적을 해주면은 이제 수직 성분이라는 거죠. 이 수직 성분에 대해서 수직 성분의 자속에 나간 자속의 합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속이 연속하다라는 조건도 만족을 시켰네요. 자, 이것과 관련된 게 뭐가 됩니까? 답이 여러분들 보시면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무선실 전송회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공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또는 뭐 고유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자, 일단 임피던스 나누기 어드미턴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요거 기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얘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ohm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 단위도 ohm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y분의 z냐 뭐 z분의 y냐 헷갈리는데 우리가 임피던스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ohm이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의 단위는 1 나누기 ohm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루트한 형태니까 자 우리가 5분의 1의 ohm이 뭐가 됩니까? ohm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에 루트한 거니까 oh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z 나누기 y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리가 z다라고 하는 것은 r 더하기에 j 오메가 l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자 y다라고 하는 건 g 더하기 j 오메가 c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루트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손실이 없다라고 해서 r과 g가 제로다라고 하면 얘를 없애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에 자, 우리가 J오메가 약분해주시면 C분의 L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는 능식이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마치 뭐랑 같습니까? 루트에 능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시면은 능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만 이거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능식으로 기억을 하셔서 답을 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면의 높이 H미터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 받은 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람다가 지면으로부터 받은 힘을 이제 구하라라는 것인데 자, 이러한 형태는 영상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를 거울이라고 했을 때 거울 앞에 플러스 람다가 있죠. 거울에 비치는 애는 어떻게? 얘가 오른손을 들었습니까? 왼손을 들었습니까? 저는 오른손이지만 여러분들은 왼손으로 보일 겁니다. 거울 앞에서는 부호가 반대가 되고 자, 평면 거울이니까 얘는 떨어진 거리가 같은 지점에 이렇게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영상
선전화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대지와 플러스 람다 사이에 발생하는 힘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 람다를 생각을 하면은 플러스 람다와 마이너스 람다에 발생하는 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대지와 플러스 람다 사이에 발생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와 플러스 람다 사이에 발생하는 힘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치 대지를 거울로 생각해서 플러스 람다와 부호가 다른 친구가 생겨났다라고 한 다음에 얘랑 얘 사이의 힘을 구하면 그게 대지와 플러스 람다 사이에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 플러스 람다가 받는 힘은 플러스 람다와 마이너스 람다 요 사이의 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F는 Q이다라는 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람다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도 있겠지만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 되는 것이죠. Q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람다 L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서 힘이라고 했죠. 그럼 힘이 지금 길이가 무한합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단위 길이당으로 나타내요. 그럼 얘를 L로 일단 나눠줍니다. 그럼 람다2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람다다라고 하는 건 일단 플러스 람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플러스 람다가 받는 힘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의 힘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플러스 람다 해주시고. 그럼 전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플러스 람다에 발생된 전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람다에 의해서 여기 전개가 발생되겠죠. 마이너스 람다에 의해서 플러스 람다에 발생된 전개는 어떻게 됩니까? 선전하니까 자 2파이 엡실론 분의 자 여기 떨어진 거리 2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h 해주시고 분의 람다를 해주시는데 얘에 의한 거죠. 마이너스 람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람다와 플러스 람다 사이에 발생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일단 플러스 람다 기준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플러스 람다가 받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걔가 뭐라고요? 그냥 대지랑 플러스 람다 사이에 힘이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4파이 엡실론 h분의 마이너스의 람다 제곱이 되겠다.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 공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H가 어떻다?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행판 캐패시터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주어져 있고요.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가 주어져 있네요. 이때 유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위 최적당 에너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저 W는 요 공식을 떠올려 주셔야겠죠. 엡실론 2의 제곱이다. 그리고 얘는 2분의 1에 자 우리가 엡실론 2가 2니까 엡실론 2가 D니까 2분의 1에 2D 그리고 D는 뭐가 D는 엡실론 2죠. 그럼 엡실론이다라고 다시 D는 엡실론 2죠. 2는 엡실론 분의 D가 되는 거죠. 그럼 2가 엡실론 분의 D니까 2 엡실론 분의 D 제곱이 되는 것이고 단위는 뭐가 됩니까? 줄 퍼 미터 3승이 된다. 얘는 단위로 뉴턴 퍼 미터 제곱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왜? 우리가 줄이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1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거리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거리 하나씩 약분하면 힘 나누기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지금 전속 밀도가 주어져 있고요. 정전 에너지가 주어져 있네요. 얘가 주어져 있고 전속 밀도가 주어져 있을 때 뭐를 구하라? 유전율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엡실론 분의 D제곱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W는 5.3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4.8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입실론 구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뭐 해볼까요? 자, 입실론과 W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럼 W 해주시고 입실론과 W의 자리를 바꾸면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2 곱하기 자 W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것이고 자 분의 D의 제곱이죠. 그럼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제곱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오게 됩니다.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맥스웰 방정식 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정리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오답으로 뭘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까? 이 B 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B는 무조건 제로입니다. 맞죠? 다이브 B가 됐든 얘가 적분용으로 나오든 무조건 제로가 된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B다라고 하는 건 자속 밀도입니다. 맞죠? 그럼 자속 밀도는
발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이브 B가 제로라는 것은.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자석 밀도니까 자석에서 생각을 합니다. N극과 S극 쪼개지나요? 절대 안 쪼개집니다. 얘를 자르더라도 다시 S극, N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극과 S극은 항상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N극과 S극은 항상 붙어 있으면 N극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속이 나오죠. 그럼 자속은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발산 자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브 B가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수식적으로 어려운 거지 자석을 쪼개더라도 N극과 S극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브 B는 무조건 제로다. 발산하지 않는다. N극과 S극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4번 쉽게 가져가 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전기력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하여 정전하에서 끝난다라고 되어 있죠. 거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력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전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어떻게 합니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발생해서 마이너스로. 반대로 되었으니까 틀렸고요. 단위전하에서는 입실론 제로 1개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Q클롱의 전하에서는 전기력선 얼마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엡실론분의 Q개의 전기력선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는 뭐죠? 1이죠. 그래서 1클롱에서는 Q가 1이니까 1 나누기 엡실론 개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진공 공기 중이면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예요. 3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얘를 전압으로 생각했을 때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 중에 뭐가 높습니까? 얘가 높은 전압이죠. 높은 전압. 얘가 낮은 전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어떻게 된다? 향한다.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4번,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일치하며 밀도는 그 점의 전개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선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전개는 뭐라고 했어요? 전개는 전기력선의 밀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개랑 전기력선이랑 같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밀도다. 전기력선의 밀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개의 크기가 된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점전하에 의한 전위함수가 V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일 때 그라디언트 V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다라고 하면은 나블라로 바꿔주면 되겠죠. 나블라 V를 한번 구해보아라. 자, 우리가 나블라다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X분의 I 더하기 라운드 Y J 더하기 라운드 Z의 K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주어진 V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을 한번 해봐라 라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분배 법칙이니까 얘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에 관해서만 미분을 하라라는 이제 편미분이 되는 것이죠. 얘를 X에 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분수 형태죠. 분수 형태는 몫의 미분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X에 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몫의 미분법 어떻게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G분의 F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분수죠. 그럼 얘를 미분하시오 하면은, 자, 아래에 있는 분모를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자, F에 얘 미분 한번 하고요. G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자, F. G를 이번에는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식만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을 어떻게 하면 된다? 미분을 하라는 겁니다. X에 관해서.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이 되는 것이고 분의 F'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을 어떻게 한다? 미분을 한다. 그럼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F는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니까 1 해주시고 곱하기 G를 미분하라고 했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미분하면 되는데 우리가 X에 관해서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Y제곱은 그냥 날아가고 상수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X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요거 다들 아시죠? 우리가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N이 내려오죠. N이 내려오고 X의
n-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가 내려온 다음에 2에다가 1 빼주면은 2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x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i까지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더하기. 자,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y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F'인데 1이잖아요. 제로가 되니까 역시 제로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F가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것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Y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X제곱을 상수 취급하고,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2Y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J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Z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Z에 함수가 없죠. 그럼 얘는 뭐 미분해도 어차피 제로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끝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묶어주시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제곱해 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묶어내면 그냥 2x 더하기 2y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2xi 2yj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점에서 1마이클롱에 점전화가 있을 때 점 2, 마이너스 2,4에서 전개 세기에 대한 단위 벡터는 약 얼마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점이다라고 하는 건 0,0,0이죠. 우리가 0,0,0에 뭐가 있다? 자, 요 지점에 1마이크로클롱이 있다라고 할게요. 2마이크로클롱. 그런데 자, P 2, P점 2, 마이너스 2,4m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전개의 세기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전개의 세기다라고 하는 건 요점이 만약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플러스 1클롱의 전하를 둔 다음에 이 플러스 1클롱이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면은 그게 전개의 세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이 전개의 세기 크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성분만 구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단위 벡터다라고 했으니까 크기가 1인 벡터니까 그냥 방향 벡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서로 어떻게 합니까?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밀어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플러스 1클롱 여기에서의 이제 힘의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얘를 쭉 이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었을 때 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개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벡터를 구할 때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시점이다 합니다. 시점, 맞아요? 스타트한 지점이니까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죠. 종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종점에서 시점을 빼요. 그러면은 사실 이 벡터도요, 방향만 봤을 땐 이 벡터랑 같은 거잖아요. 방향만 구할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종점이고 시점이죠. 그럼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셔야 돼요. 요건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 그래서 우리가 2, 마이너스 2,4에서 0,0,0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벡터가 나와, 이 벡터. 이 벡터가 얼마다? 2,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 방향 벡터가 크기가 뭐예요? 단위 벡터니까 1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얘 크기는 얼마입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내주시면 된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 얘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이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얘 크기가 3이에요. 3을 본인의 크기로 나눠요. 3으로 나눠요. 그럼 1이 되는 거니까 얘를 본인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크기가 1인 방향만 가리키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단위 벡터가 된다. 그럼 얘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2에다가 얘네들을 나눠주시면 0.41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0.41. 얘는 0.82가 나오겠죠. 얘의 방향이 AX. 그러니까 X, Y, Z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AX, AY, AZ만 붙여주시면 되겠다.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